자, 일단 18번 유형부터 쭉 18번 맞죠? 18번 유형부터가 아니네, 미안. 14번 유형부터네. 14번 유형부터가 좀 어려운데 풀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학적으로 도형적으로 니네가 나중에 시험 대비했을 때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만 얘기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물론 우리 반은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어. 책에 잘 나와 있어. 여기서 내가 뭐 더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평행선이다 보니까 동의각 같다, 억각 같다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치? 근데 우리끼리 좀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성질 뭐라 했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이라도 많이 쓰니까 우리는 그냥 교육과정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좀 써먹어 보자 라고 얘기했지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주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와. 잘 봐봐. 몇 개만 풀고 쉴 거니까. 자, 222번 한번 볼까? 자, 일단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조건이 뭐냐면 평행하다가 다 써있어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드는 생각. 동의각 같다? 억각 같다?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거를 써야 돼.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유형들은 아주 먼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부모님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 전세대인가 보다. 그때는 이게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었던 적이 있대. 나도 옛날 사람이지만 그분들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전해들은 얘기긴 해.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응용 문제였어. 옛날엔 이게 완전 응용 문제였어. 자, 앞에 잘 보세요. 글씨 잘 보이지요? 자, 각도가 평행선이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문제에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림에 표시해라. 볼펜으로 그는 거 추천한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2x고 여기가 x 더하기 10도네. 그리고 여기가 85도네. x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쪽지 시험 봤을 때도 혼동했던 게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정직하게 x를 계산하세요이기 때문에 x 찾으면 답이야. 근데 우리 쪽지 시험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니네 다 틀렸던 문제 기억날까? x를 찾아서 이각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각 계산하세요 문제였는데 니네 x만 답에다가 써서 다 틀렸던 문제 있었지. 이유가 뭐였어?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기억나요 혹시? 오늘은 쪽지심 안 볼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단원평가를 조만간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보기엔 부담되지. 수요일은 일찍 보니까 아침부터 시험 보긴 힘들고 다음 주 금요일에 봐야겠다. 단원평가는 월요일에 범위 다시 공지해줄게. 일단 어디까지 할 거냐? 점선, 면, 각까지 볼 거야. 위치관계전 그리고 위치관계전. RPM 기준으로 위치관계전. 난이도는 RPM 수준으로 낼 거야. 알겠죠? 자, 월요일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X를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이거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문제 좀 제대로 읽으시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끊어서 얘기한 중요한 이유는 요거 하나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위에서 써놔. 이거 도형이지. 점선, 면 다 도형이라 했잖아. 그쵸? 도형 문제가 어렵다. 고난이도 문제일 때 문제는 니네가 고등학교 때 보는 수능까지 연결되는 단 하나의 성질. 무조건 그림만 갖고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지식을 쓰기 위해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그림을 변형시켜. 뭔가를 또 그린다는 얘기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조선을 그려. 보조는 딴 이유가 아니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거야. 선은 선분의 선인 거고 보조선을 그리는데 보조선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쓸 보조선은 뭐냐면 평행한 보조선인데 특정 점을 지나면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많이 그려요. 보조선 중에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야.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보. 알았죠? 단순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 수학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껏 잘해놓으면 1학년 거니까 2학년 3학년 거 도형할 때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를 잘할 수 있기 위한,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알고 계시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난 이걸 오늘 설명하고 싶었어. 자, 그럼 어디다 그느냐? 꺾여있는 부분 여기 하나 점을 딱 찍어. 요 빨간 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두 선분 또는 직선과 평행하게끔 긋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요 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그으면 어떤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냐?
빨간색이랑 흰색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러지. 평행 비율 딱 써. 그러면 평행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다? 동의각, 억각, 같다. 얘기됐어요? 자, 그럼 그림이 표시해볼래? 여기는 EX가 억각 관계로 어디랑 같냐면 여기가 EX가 되겠지. 억각이 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10이 똑같이 이렇게 억각으로 똑같겠지. 몇 도? X 더하기 12. 그럼 눈에 딱 보이죠?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은 몇 도? 85도라는 중요한 사실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맞니? 3x 75도 x는 3, 2, 6, 3, 5, 11 이렇게 돼. 됐죠?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뒤에 있는 거 쭉쭉쭉쭉쭉 다 풀 거야. 됐죠? 자, 아주 먼 옛날 모의고사 문제였대. 전애들은 얘기로는. 자, 이 문제는 x만 계산하는 거니까 25도가 답이 되겠네요. 자, 얼른 적고 다음 거 보자. 도형은 그런 거 같아.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요령만 붙으면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요령만 붙으면 사실 요 유형 문제는 틀릴 게 없어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 해보 방식이 다 똑같아. 자, 어떻게 얘기했어? 평행한 모드수는 묻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억각만 써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었어. 근데 동의각도 쓸 수 있고 동측내각도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자, 225번. 일단 선생님이 뭐 1학기는 주된 내용이 식이고 2학기는 도형이 많거든. 대부분의 2학년, 3학년 다. 니네 나랑 2학년과 잠깐 했을 때 도형 관련된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개념상 도형 얘기는 없었어요. 유형에만 있었어요. 근데 2학기 거는 다 대부분 도형이란 말이야. 근데 식만큼 도형을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여학생들은 특히나 도형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남학생들이 잘한다? 라고 보기엔 좀 그래. 남학생들은 감각적으로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너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림이 뭐 정삼각형 같아 보여서 그냥 60도 찍어서 대입했더니 나왔어요. 뭐 그런 식인 거야. 왜 그게 정삼각형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사실. 선생님은 아까 이제 유나 문제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학도 논리적인 과목이거든 사실.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네 멋대로 풀게 되면은 대충 푼 거죠. 오케이? 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신뢰가 가? 당연히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문제풀이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근거를 들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식은 문제는 그게 사실 안 돼. 근데 도형은 어느 정도 어림짐작이 되게 그림이 아주 참 이게 대충 푸는 인간들한테 좋은 게 그림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어. 자, 책에 있는 그림보다 내 그림은 대충 그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정삼각형이라고 안 주어져 있는데 그림은 정삼각형처럼 그려놔. 아주 이쁘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왠지 정삼각형 아닐까? 이건 정사각형 아닐까? 라고 그냥 대입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그런 애들이 또 잘 풀어요. 그래놓고 난 도형을 잘해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이 꽤 많아. 그걸 남학생들이 잘해서 언뜻 보기에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도형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 좀 틀린 얘기야 사실. 여학생들이 정직한 거지 모르니까 틀린 거야. 대충 풀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랑 이제 내가 1학년 2학기 거 이제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듣고 있긴 한데 일단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똑바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대충 푸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알겠죠? 모르면 그냥 당당하게 물어봐.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얘기했지. 문제 풀 때 답은 맞았는데 뭔가 애매모호하게 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내가 분명히 하고 나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맞은 문제도 질문하래. 왜?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대충 풀어가지고 맞은 문제들이 꽤 많아. 꼼꼼함이 부족한 거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남학생들도 똑같아. 도형할 때 특히나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 대충 풀어서 많은 경우 꽤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니네가 1학년 2학기 거 나란히 내 마지막 단원만 통계고 나머지는 다 도형이란 말이야. 도형 아직 2단원 더 남았어. 오늘 끝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는 거야. 아직 갈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양은 좀 적어. 하면서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문제 풀 때의 방법들, 근거를 들어서 풀기. 근거 없이 대충 푸는 건 절대 하지 않기. 요걸 꼭 지켜야 돼. 알겠지? 화목토 애들은 지금 2학년 2학기 거 도형을 나랑 하고 있는데 진도를 허벌나게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대단원 하나를 한 달 동안 나가고 있어요. 진짜 느리게 나가는 거. 니네만큼 양이 많냐? 많은 단원 아니야. 근데 천천히 나가. 왜? 니네처럼 복습 프린트 하고 쪽지 시험도 보고 다 하는데 선생님이 채점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봤을 때 뭘 쪽지 시험 말고 단원 평가 봤을 때 답만 맞는 문제는 1점 줘. 4점짜리 객관식인데 답만 맞았는데 풀이가 거의 없다. 식이 없다. 그럼 1점밖에 안 줘. 서술형 채점.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맞은 개수는 25문제 중에서 21개, 22개 맞았어. 그럼 합격이거든. 근데 점수가 다 까인 거야. 처음 봤을 때 애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다 5, 60점 나와가지고 다 재시험 봤어요. 여지없이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근거 없이 풀었어. 야, 너 왜 이거 1번 나왔어? 설명 뭐야? 찍은 거야. 대충 보고 3등분 같아서 120도요. 막 이렇게 써놓고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추리소설 쓰는 게 아니죠. 우리 공부하는 게 다 근거가 필요하다니까. 추리는 뭐야? 찍는 거 아니니? 물론 근거 있지. 추리도 근거 자료를 보고 추정하는 거긴 하지만 완벽하게 결론 내리는 건 아니에요. 추리를 말 그대로 추론이잖아. 말 그대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수학 문제 푸는 거 그렇지 않아. 조건 보고 무조건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나랑 2학기 도형할 때 특히나 그런 생각을 좀 꼭 지키세요. 근거 없는 문제 풀이는 없어 세상에. 알았어요? 이거 읽어야가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걸 이 과정을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봐라. 그게 되잖아? 도형 쉬워. 실망 문제 때 엄청 쉬워. 언젠간 니네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알겠지? 도형 좀 자신감 붙으면 수학 잘하게 돼. 사실. 왜? 도형이 수학의 반 이상이거든. 나머지는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입니다. 자, 보세요. 고3 될 때까지도 도형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여담을 얘기하면 재수가 뭔지 알죠? 수능 다시 보는 거. 알죠? 재수생 중에 꽤 많은 학생이 무슨 공부부터 다시 하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 나오는 도형 공부를 다시 한대. 이유가 뭘까? 내가 미리 니네들한테 정말 많이 언급한 거. 고등학교 때 도형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다? 중학교 때 도형 잘 안 되는 거야. 그걸 수능 보고 느낀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안 돼? 중학교 게 안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거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집을 사서 꽤 많아 그런 애들. 총정리된 문제집 많이 팔거든 시중에. 요즘 문제집 참 좋더라. 별의별 종류 컨셉의 문제집 잔뜩 있더라. 알았죠? 무슨 말 하는지? 자, 보자. 그러면 자, 얘는 저거랑 비교해보면 꺾여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꺾여있지. 그러면 컨셉은 똑같아. 내가 아까 어떻게 그었어? 꺾여있는 부분에다가 점 딱 찍고 평행한 선 그었죠. 그게 이 문제 풀이할 때 최대 핵심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꺾여있는 부분 점 찍고 꺾여있는 부분 점 찍고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 그럼 누구랑 평행한 거야?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마찬가지로 그어요. 여기도 그어요. 자, 하나 더 늘었을 뿐이지 풀이는 똑같아. 그 다음에 잘 봐라. 여기 x랑 동의값 겉값 중에서 쓸 수 있는 거 찾아보면은요. 여기가 노란색 x로 똑같겠죠? 문제 없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여기 y 보세요. 여기 y랑 요 파란색이랑 엇각인 거 맞네? 두 군데에서 생긴 거야. 똑같아 문제 풀이가. 그러면 아까는 엇각 두 개 써서 바로 식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바로 식은 안 나와. 뭐를 이끌어내야 될까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잘 봐. 간단한 논리야. 여기가 x면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60에서 빼면 되잖아. 맞지? 이거 그냥 계산한 거야. 동의가 엇각 따위 아니지. 그럼 여기로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45 빼기 1 하나 추가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니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식이 뭘까? 잘 보시오. 빨간색이 흰색과 평행한 보조선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빨간색 길이도 평행선이죠. 다 평행선이죠.
여기에서 보이는 관계는 60-x와 아이고 여기 표시했구나. 60-x와 45 빼기 y가 무슨 각관계야? 억각관계지. 근데 평행선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용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x 빼기 y를 물어봤는데 자 생각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니네들보다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많이 풀어본 사람의 노하우인데 자 이거 좀 알고 있자 우리. 알았지? 앞으로 많이 경험할 거야. 적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경험했어.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x 빼기 y 물어봤지. 생각 얘들아 그럼 이런 거다. x 더하기 y 아니면은 x 빼기 y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풀이를 할 때 특징이 딱 두 개밖에 없다. 잘 봐봐.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난이도가 쉬운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앞에 보세요. x랑 y를 구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 무슨 얘기야? x값 y값 찾아서 더하게끔 나와 있다고. x값 y값 찾아서 빼서 더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려운 문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나 또는 x 빼기 y를 한 번에 계산하게 돼 있어. 이게 특징이야. 이런 거 문제집에 안 써 있어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딱 봐봐, 얘들아. x 빼기 y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방식이다. 이 문제는 x랑 y를 찾아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잘 봐. 식이 하나밖에 안 나타났어. 이것만 갖고 x과 y 값을 각각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계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생의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틀린다. 알았냐? 이것만 생각하면 틀린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이거는 문제집에 안 나오는 경험이라고. 경험. 알겠어요? 이것만 갖고는 x랑 y를 계산 불가능해. 뭐 풀어 끝이야. 여기서 x는 y는 계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뭐라 했어? 어려운 문제일 때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단칼에 계산하게 끝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 이 문제에서 요구한 x 빼기 y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잘 들어라. 이거 무슨 식이에요?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죠. 등식. 니네가 공부한 거 하나밖에 없다? 등식의 성질. 알았니? 문제 풀었다 수준이 아니라 문제를 생각하는 접근 방식을 알아야 돼. 그게 수학 공부야 사실. 단순히 문제 많이 푸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고 애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거 뭐 틀려 이거 엄청 틀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그러면 x 빼기 y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나? 를 봤더니 잘 봐라.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면 우변이 x 빼기 y가 된다. 헐 나왔죠. 45는 좌변으로 넘기면 그러면 60 빼기 45가 됐어. 만들어졌지. 이래. x랑 y를 따로 계산했어요? 아니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15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지?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 이걸 못 그릴까? 그렇진 않아. 보통 공부했던 애들이.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 하나만 더 보십시다. 어제보단 그래도 발이 잘 지워진다. 한번 썼다고. 자, 요거는 썼겠지? 아까 푼 거니까 요것만 지울게. 여기서 안 지워지네.
적었죠? 자, 16번 유형 하나 풀고 시작. 자, 얘도 꺾여 있는 게 두 군데 그려져 있어. 잘 봐라. 자, 얘는 229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문제 풀다 보니까 억각밖에 안 썼죠. 근데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좀 풀면서 느껴보도록 하자. 얘도 평행선이 있다. 평행하는 거 나와 있자. 그럼 표시합시다. 항상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꺾여 있는 게 방금 그림과 마찬가지로 두 군데 꺾여 있는데 조금 다르게 꺾여 있지. 하지만 두 군데 꺾여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자, 각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30도, 25도 이렇게 나와 있네. 자, x 더하기 y를 계산하세요. 딱 똑같아. 문제에서 물어본 거 두 개 더한 거 물어봤어. 맞다? 니네 머릿속에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생각해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아무리 풀어봐도 x랑 y를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방식인 거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당연히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 먼저 탁탁탁 꺾여 있는 데에다가 그리고 시작한다. 알겠죠? 똑같은 방식은? 왜? 거기 비어 있잖아. 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말이야. 그럼 생각 뭐부터 할래? 아까랑 똑같아. 여기가 30도면 이번엔 색깔 구분 안 한다. 여기가 30도면 요만큼이 30도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25도면 여기가 억각으로서 25도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안 썼던 성질을 쓸 거야. 선생님이 이래서 동측 내각이라는 걸 안내를 해줬는데 잘 봐라. 주황색 평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파란색과 이쪽 파란색이 무슨 각관계야? 같은 쪽에 살고 있는 두 내각이기 때문에 동측 내각이죠. 저번에 설명했죠. 평행선일 때는 무조건 합이 몇 도라고 했어? 두 개 더하는 게 180도라는 거지. 써먹을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x 더하기 y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자, 얘도 따로 계산 못해.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잘 봐라. 따로는 못하지만 x랑 y가 어떤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요거 더하기 요겁니다. 30도랑 25도랑 파란색 두 덩어리까지 다 합친 게 x 더하기 y지. 보여? 보여? 자, 따라서 파란색 180도에다가 흰색 두 개를 더한 게 x랑 y로 구성이 되어 있지. 따라서 이 문제도 얘랑 마찬가지로 한 번에 계산해야 되는 문제야. 똑같아요. 많이 틀려. 알았지? 자, 항상 머릿속에 넣자. 이거는 그림일 때도 그렇지만 식계산 문제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논리다 이거는. 알았냐? 문제집에 안 나와 이런 거. 한꺼번에 계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이래요. 자, 그럼 다 더하면 몇이냐? 55도니까 235도니? 자, 답은 요거네. 그래서. 자, 231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풀었던 문제랑 왜 붙어 있는지부터 우리 공부하자. 아까 풀어준 게 228번을 아니야 229번을 풀어줬지?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달라 보여. 근데 이래가 보기에. 자, 어떻게 보면 아까 229번 같은 경우가 두 번 꺾여 있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노란색이 좀 이렇게 갔다가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여서 딱 도착한 거야. 아까 그 그림하고 구조가 두 번 꺾였다는 사실은 똑같다라고 좀 분석이 가능해. 그럼 풀이도 사실 비슷해. 아까 어떻게 그었어? 꺾여있는 점 지난 평행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긋고 시작해봐. 유형이 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통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 이유 없는 공부는 없어요. 다 근거 들고 푸는 거라니까. 그게 얘네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까지 느껴야 되는 수학의 최대 핵심이야. 근거 없는 풀이는 절대 없어. 찍는 거 없어. 감각적으로 숫자 분석하는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지식에 의한 경험에 의한 근거를 다 들어요. 아까 경험했잖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색깔 구분 안 한다. 여기는 A가 요각이랑 이렇게 억각관계인 거 알겠어요? 여기 A다. 자, 억각관계 됐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제가 좀 다른 게 있어. 아까는 억각 위주로 썼는데 동축 내각도 썼죠. 근데 여기 있는 A가 자, 사실 억각도 되지만 뭐 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이걸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여기 있는 A가 이거랑 무슨 각관계냐? 동의각 관계죠. 동의각 관계. 그래서 억각 써서 해도 되지만 여기 그냥 A라고 막곡지가 미안 동의각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전체 A랑 B가 합쳐졌지. 이 A 더하기 B는 주황색 기준으로는 또 동의각, 억각 등등등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A 더하기 B가 요거랑 무슨 관계야? 억각 관계죠. 그럼 여기 A 더하기 B라고 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또 생각을 하자. 거기 A, B, C, D 합친 거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각. A랑 B랑 C랑 D를 각각 계산해서 더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생각. 다음은 어떻게 할까? 얘들 일단 느낌상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한꺼번에 계산하는 걸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볼게. 여기 D 있죠? D는 평행하든 말든 이렇게 무슨 각관계냐면 막곡지 각관계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행선이니까 여기 있는 D가 억각되죠? 억각. 이해되니?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걷다 말았지만 쭉 연장되어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라 했어요? A, B, C, D 더한 거라 그랬지? 그러면 A 더하기 D 여기 있고 C 더하기 D가 여기 있잖아. C 더하기 D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다 합치면 몇 도예요? 180도죠. 자, 따라서 답은 뭐야? 여기 다 합치면 평각이 되거든요. 됐지? 자, 그럼 했더니 동의각도 쓰고 억각도 쓰고 다 썼죠. 그렇죠? 그리고 좀 보기 나름인데 이래도 돼요. 자, 말로만 이해해 볼게. 요거 억각을 안 내리고 요걸 억각으로 안 내리고 여기 있는 C 더하기 D가 요렇게랑 동의각 관계지. 요거랑 요게 동의각 관계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C 더하기 D를 올려도 돼. 하기 나름이야. 자, 동의각 관계인 것만 판단해 보면 돼. 요렇게랑 동의각이야. 동의각의 크기가 같잖아. 평행선이니까. 자,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여기서도 만들어져. 나는 근데 억각을 내려서 합쳤지 여기서. 자, 근데 요것만 방법은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다 더한 거는 180도라고 나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고조선 긋는 방식, 각 따지는 방식 다 똑같아. 다 적으면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일단 1차 우리 항상 한 거는 9시부터 하는 거야. 수요일날. 알았지? 최대한 지켜줄게. 뒷반 애들이 땡깡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먼저 했다고 내 얘기하면 땡이기 때문에 9시부터 하기 몰라. 뒤에 할 바에는 앞타임이 난 거잖아. 11시 40분, 11시 20분이었구나. 11시 20분 굉장히 애매한 거란 말이야. 좀 의외네. 난 늦잠 자는 거 좋아해서 11시 20분부터 하고 싶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9시간 아니? 원래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그게 니네한테 덜 어색하겠구나. 그래. 자, 다 적었지? 2, 3, 3번 하자. 자, 일단 얘도요. 써있는 걸 좀 보면은 4 곱하기 BA 이거 니네 앞에서 각 관련된 문제 풀 때 내가 한번 떠들었던 건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BA식으로 바꾸라 그랬지? 이거 계산 테크닉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다. 두 각의 크기의 비가 이거 1 곱하기 되나? 공식 어떻게 됐어? 4, 1 숫자 뒤집으라 그랬죠?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은 위에 거 만들어진다. 자, 그럼 각의 크기의 비가 한 덩어리 대 네 덩어리네. 그 다음 또 생각.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것도 테크닉 경험에 의한 노하우. 비례관계가 주어졌으면 무조건 어떤 계산 방식 취하는 게 좋다?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 그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의 취지는 뭐였어요? A가 뭐였어요? 약분된 숫자지. 약분된 숫자. 1하고 4는 각 두 녀석의 실제 각도야? 1도 4도야? 모른다였죠. 모른다. 근데 약분된 숫자를 곱하기를 해주시면 실제 각도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해?
그림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많이 했던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 문제 풀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에요. 자, 그럼 BAC가 각 하나짜리고 BAB가 4개짜리. 여기 전체가 4개짜리지. 자, 생각. 여기 몇 개겠어? 3개만 채우면 되잖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내 밑에 또 하나 있냐? 똑같이 있네. 자, 그럼 이거 말로 하고 바로 써도 될까요? 4 곱하기 2BC가 2BA와 같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비례식으로 바꾸면 각 2BC의 각 2BA는 4하고 1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1대4로 똑같이 바꾸고 나서 자, 이것도 우리 경험 한번 했죠. 여기 A 썼다고 여기 똑같이 A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왜? A의 뜻은 뭐라고 했지? 각 두 녀석을 약분시킨, 다시 말하면 이 각과 이 각의 최대 공약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약분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약분된 숫자가 똑같이 이 녀석과 같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약분된 숫자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값은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곱하기를 A 문자 쓰지 말고 B 문자, 다른 문자를 써라라고 얘기했었죠. 꼭 알고 넘어가자 우리. 이런 게 노하우가 누적이 돼야 얘네가 쉽게 계산할 때도 안 힘들어. 알았죠? 자, 물론 B와 4B는 2BC와 2BA의 실제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대입해도 돼요. 2BC 여기 있지. B. 자, 2BA 여기 있지. 자, 그럼 요만큼이 4B. 그럼 비어있는 부분은 3B라고 써도 되겠지. 앞에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그림이 표시했어요. 물어본 거야. A, C, B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 느낌이 삼각형이잖아. 그럼 X는 전체 내각이야 180도에서 3A랑 3B 빼버리면 답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3A랑 3B를 빼버리면 답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결국에는 3A 더하기 3B인데 또 나왔어요. 아우 지겨워. 이 세 번째인데 3A랑 3B 결국에는 3A도 모르고 3B도 모르잖아.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 A랑 B를 찾아서 계산해야 되겠구나. 인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아닐 가능성이 높다 했지.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을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한꺼번에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3A 더하기 3B를 직접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계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할 수 있나? 가능해. 잘 봐. 우린 공부했어. 평행선이야. 요 풀이가 다양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이 뭐야? 동측내각이지 이거. 맞냐? 동측내각이잖아. 이렇게 더한 게. 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위에가 4A고 밑에가 4B죠. 동측내각의 합이 몇 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평행선에서는 18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4로 나누면 4, 46, 4, 5, 20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야, A 더하기 B 3배 한 게 이거 아니니? 맞지?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이거니까. 자, 135도. 따라서 135도 대입하면은 답은 45도가 답이에요. 자, 조금 헷갈리죠, 약간. 일단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요거. 자, 일단 요거 좀 써놓고 다른 풀이 하나를 소개시켜줄게. 자, 내가 지금까지 푼 방식과 좀 다르게 설명했어. 캐치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그림, 이거 필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일단 써봐. 빨리 써봐. 질문을 거부하는. 아씨.
우리 둘이 근데 삐꼬는다고? 왜 그래 진짜 말을 못해? 자, 바로 풀이. 이 문제집에 나온 풀이는 이게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자, 야, 지금까지 푼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게. 야, 내가 오늘 니네들한테 오늘 푼 유형부터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였냐면 얘. 주황색 보조서 뭐였죠?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 윤하야. 공부가 참 즐겁지 우리? 그치? 잘 봐. 응?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 이게 오늘 니네 문제풀이의 최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일로 와봐. 그렸니? 아니 그렸죠? 다른 방식으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풀어준 게 엉뚱한 풀이인가? 그렇지는 않아. 조건 만들어서 A, 3A, B, 3B 집어넣고 내가 하기야 180도 쓴 게 잘못된 거야? 삼각형인데? 잘못되지 않았어. 이해됐음? 자, 그러면 다른 풀이는 이거야. 일단 요거 쓰는 건 똑같아요. 3A 노란색 쓰는 건 원래 어쨌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니까 써야 된다. 답이 45도였지. 잘 봐. 앞에 나온 유형과 그림이 똑같다고 마찬가지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색깔이 없나? 선생님이 이사 오면서 분필이 다 부러졌어.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처음 풀어준 문제 한 번 꺾인 그림 하나 있었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던 거 기억나니? 처음 풀어준 거. 이때 내가 보조선을 어디다 그랬어요? 꺾여 있는 부분 요점 지나면서 평행선 거였잖아. 처음 풀어준 거지. 그럼 눈에 보일까? 얘랑 요거랑 요게 억각으로 같고 여기 있는 B가 이렇게 억각으로 똑같아. 처음 본 문제 풀이잖아 이거.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X는 A 더하기 B와 같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져. 근데 이게 아까 풀었던 식이야. 야,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식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각의 합 180도는 똑같이 쓸 수 있죠. 왜? 삼각형이죠. A 몇 개 있어요? 3A, A 4개 있죠. B도 B, 3B 4개 있죠. 따라서 내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야? 180도야. A 4개, B 4개. 자, 그럼 양변을 4로 약분을 했더니 A 더하기 B는 45도야. 답 나왔지. 자, 문제집 풀인 이거야. 근데 매번 니네가 모범 답안식으로 풀이를 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이 풀이로만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알았죠? 근데 이것조차 못하면 좀 아쉬운 거고 이 풀이로만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니네가 풀다 보면 모범 답안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특히나 언제 그럴까 얘들아? 처음 보는 문제 풀 때. 처음 보는 문제 풀 때 모범 답안식으로 못 풀 가능성이 높아. 왜? 그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풀이 방식을 알아볼래?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치를 토대로 풀어야 되잖아. 아까 풀었던 동측 내각의 합 180도 비례식 바꾸는 거 내각의 합 180도 처음 하는 거냐? 아니. 근데 모범 답안 풀이랑 조금 다르지. 그렇게 풀이 잘못된 게 아니야. 결국 선생님이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건 정형화된 풀이로만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일단 습득하는 데는 좋지만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니네 해설지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야, 자기가 정말 슈퍼 바보가 아닌 이상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 보고 이해 못하는 경우는 심한 문제 아니면 없어. 이해는 돼. 근데 문제는 그걸 이유 없이 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실력이 안 들어. 알았죠? 이거 진지한 경험에 의한 조언이 아니에요. 알겠지? 자, 좌우지간 이렇게 되니까 모범 답안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다음. 요걸 어쨌든 그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유형 19번은 별표를 하나 좀 치자. 이유가 있어요. 19번.
유형 19번. 이 그림 처음 보지 않지? 그치? 자, 봐봐라. 어떤 종이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좀 엇갈리게 적었죠? 자, 그럼 엇갈리게 이렇게 적었더니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적었어. 일단 경험에 의한 우리 지식을 하나 습득합시다. 자, 이렇게 적었을 때 포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형인지 우리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앞에 잘 보세요. 자, 일단 종이접기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가 종이접기 전후가 어디가 같은지, 각도가 종이접기 전후가 어디랑 어디가 같은지를 분석하면은 1차 단계는 통과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얘를 원래 종이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러면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추정할 수 있냐면 요각의 크기가 종이를 다시 피게 되면은 요 부분하고 정확하게 포개지겠죠.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럼 이 두 개는 종이접기 특징에 의해서 각이 같아. 동의각도 아니고 억각도 아니야. 자, 이렇게 두 각이 같은 이 성질을 접은각이라고 표시한다. 접은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가 직사각형 종이였기 때문에 한다. 여기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있니? 앞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A가 이렇게랑 무슨 각 관계야? 억각 관계죠.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딱 채워져. 자, 생각. 뒤꿈친 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이죠. 각 두 개 같은 거 이등변이라고 부르지. 자, 이등변이야. 자, 따라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같아지냐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변의 길이가 같지. 이건 초등 과정이죠. 이등변 판단하는 거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 결론 종이를 엇갈리게 접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등변이 돼버린다라는 게 결론인데 내가 이걸 별표 친 이유는 이거 찾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야. 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1학년 때 잘해놔야 되는 이유는 2학년 잘하고 3학년 잘하기 위함이라고. 줄여서 뭐라 그랬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라고 그랬죠? 2학년 도형 때도 나오고요. 3학년 도형 때도 나와. 종이접기 문제는 매해 나와. 2학기 때. 내가 맨날 2학년 거 풀 때 이거 설명 다시 해줘. 애들한테 물어보거든. 야, 이거 뭐였어? 그림 눈대중으로 보고 이등변 삼각형이요 라고 대답하는 남자들이 많아. 아까 얘기했지. 남자들은 대수분이야. 그런 애들 많다. 그럼 내가 되물어봐. 왜 이등변이야? 라고 하면은 대답 못하지. 그러면 왜 이등변인지 분석해봐. 이거 못해. 이거 못해. 많은 애들이 이런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 본인이 이거를 추정해낼 수 있으면은 공부 열심히 한 거야. 남들보다 도형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야 이거.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럼 답 나왔네 그러면. 자, 거기 봐라. 여기가 74도고. 자,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X가 A 문자죠. A 문자. 풀 수 있니? 뭐 갖고 풀래 이거? 방법은 많은데. 자,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자. 현재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기 있는 74도랑 여기 있는 A 두 개가 억각관계죠. 맞니? 자, 따라서 2에 있는 74도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답은 일단 그래서 이거야. 요건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 자, 항상 설명할 때 선생님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 앞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게 과도한 선행이 아닌 수준에서는 선생님은 다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은 선행 우선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복수 우선주의자거든. 주변 친구들 진도 빠른 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 그랬다. 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3학년 하는 친구 있겠지 주변에? 고등학교 가는 친구 있겠지? 물어봐봐 한번. 3학년 때 뭐 배웠어? 대답 못해 잘. 그럼 고등학교 배운 애한테 물어봐.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뭐 얘기하겠지. 언해방정.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단어를 알 거야. 그럼 거기서 무슨 내용 나와? 대답 못해.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애 없어. 왜? 직원부가 아니니까.
과도한 선행은 절대 좋지 않아. 반대로 얘기할게. 그럼 물어봤을 때 물어볼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얘네가 질문했더니 어느 정도 자기가 소식껏 대답을 하는 애가 있다면 걔는 올바른 선행을 하는 애야. 근데 그런 애가 없다니까 거의. 지금도 빨리 나가봤자 전혀 의미 없어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데 대부분 안 돼. 고등학교 거 하는 친구들 특히. 중학교 건 이해해. 중학교 거는 정말 팍팍 나가는 애들이 있어. 고등학교는 절대로 못해요. 힘들어. 자, 다른 풀이는 뭐냐면 각도 계산하는 성질 때문에 하나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잘 봐봐. 자, 요게 사실 뒤에 나오나? 자, 여기는 안 나오네. 자,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자. 니네 배운 거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죠. 맞지? 자, 잘 봐. 자, 첫 번째 질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니? 왜 180도야? 아주 많은 케이스는 그냥 외웠어.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아니잖아. 왜 180도야? 설명할 수 있어?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 기억이 날 듯 말 듯 초등학교 때도 했을 때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전혀 모르겠어?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많은 거 얘기하지 않을게. 평행선 공부하고 있잖아. 평행한 걸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잘 봐봐. 각을 몰라서 그냥 ABC라고 썼어. 자, 일단 이 밑변 있지? 이 변을 쭉 늘어서 하나 딱 그려놓고 이게 중요해. 야, 내가 우리 아까까지 푼 게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이 정말 많이 쓴다 그랬잖아. 도형 풀 때. 잘 봐라. 도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을 그을 건데 누구랑 평행한 선을 그을 거냐면 얘랑 평행한 선을 그을 거야. 여기 앞에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평행하게 그런 거잖아. 잘 봐라, 얘들아. 평행선이 있으니까 동의가 억각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n이랑 요게 억각이지. 앞에 잘 봐라. 앞에 잘 보세요. 딴짓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원이 있는데 요거 찾아낼 수 있겠냐? 이거 ABC 중에 누구랑 같을까요? 대답 좀 해, 이것들아. 알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요거랑 누구랑 같아? 동의가 없어. 자, 되게 B야. 끝났어요. 내각의 합이 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180도지. 자, 이렇게 니네 원래 니네끼리 공부했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평행선을 이용해서 억각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적어놔 다. 동의가. 내가 오늘 왜 영상 찍어주려고 하는지 알겠지? 집에서 꼭 봐. 숙제할 때 그냥 틀어놓고 소리라도 들으면서 공부해. 숙제할 때라도 보세요. 참고로 영상은 내일 오후쯤에 올라갈 거야. 선생님이 내일 아침부터 수업이라 저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내일 오후쯤에 올려줄 거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줄게요. 링크를. 그러니까 주말에 숙제할 때 보면서 꼭 하세요. 오늘 문제 푸는 것보다 개념 설명 정말 많이 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자, 봐봐라. 동의각 같다, 억각 같다를 이용해가지고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찾았는데 요거까지 요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고3 때까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삼각형 문제가 특히 각도 계산하는 문제가 진짜 많은데 문제 풀 때마다 쓰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내각의 합 몇 도야? 180도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하나가 더 있어. 이거 더 많이 있어. 잘 들어? 자, 요거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우리. 결국엔 ABC 더한 게 180도라는 걸 알았는데 저걸 다시 한번 조금 작게 그려줘요. 요 부분이 뭐예요? A 더하기 B라고 해도 되지. 여기가 A 더하기 B. 이거 원래 뒤에 평면 도형에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도한 선행은 아니지. 1학년 2학기 거니까. 니네 공부했어. 잘 봐. C랑 A 더하기 B가 삼각형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C는 내각이고 A 더하기 B는
바깥쪽에 있는 외곽이라고 보면 평면대역 때 한 거야. 그때 니네가 공부한 사실이 뭐냐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뭐랑 같냐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두 개를 더한 게 나머지 내각의 무슨 뜻이야? 더한 녀석 뺀 나머지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지.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선생님이 이건 앞으로 줄여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삼각형의 내외곽 성질이라고 그냥 그건 선생님 표현이야. 공식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름을 붙여놨어. 삼각형의 내외곽 성질이라고 앞으로는 부를 거야. 선행할 때 처음 선행하는 과정이면 나 이렇게 설명 안 해주죠. 얘네 한번 하는 거니까 목적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많이 쓰는 거야. 그럼 이걸 왜 떠들었을까요? 일로 와봐. 삼각형이지. 74도는 삼각형의 무슨 각이냐면 내각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곽이란 말이야. 생각? 이 외곽이 누구랑 같을까? 이 외곽이 누구랑 같을까를 추정해보면 내외곽 성질이 뭐라고 했어요?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과 같아. 그러면 얘가 나머지 내각의 외곽인 거야. 나머지 내각은 누구겠어? 얘겠죠. 두 내각의 합은 누구겠어? 얘를 뺀 나머지 두 각이겠죠. 그래서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고 다이렉트로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거 보면은 결국은 이거 아니니? 두 내각의 합 2A가 74도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그 식이지. 그치? 평행선이라서 억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요성질을 써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둘 다 중요한 거야 사실은.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2학년 때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외곽의 크기가 같다.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놔. 알았죠? 자, 정리하면은 유형법을 하면 되겠다. 오늘은 뭐 뒤에 개념 설명은 못할 것 같고 숙제는 이렇게 합시다. 유형업까지 풀어오고 RPM은 프린트 아까 셋 프린트 남은 거 있지? 그거까지 두 개만 하자. 그 다음에 작도와 합동 요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을 볼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와야 돼. RPM 수준으로 낼 거라고 얘기했어. 자, 얼른 잡아보고 유형업 두 개 풀고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숙제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숙제로 해와도 될 것 같은데 21번은 그냥 숙제로 해보자. 해오고 20번은 나랑 설명 하나 해줄게요. 자, 이거 위치관계 우리 또 같이 해봐야지. 자, 필기 다 한 사람은 20번 유형별 교.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반복 수하고 숙제가 없어 오늘은. 그치? 개념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수요일날 아침에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학 숙제 내준 게 있을 거 아니야. 좀 미리 해야겠지? 아침부터 수학이니까. 좀 알고 있자. 부랴부랴 평소 늦게 했다고 다 못하고 오면 안 돼요.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건 지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지각하면 안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부모님한테도 문자 미리 넣어드릴 거야. 아침 9시부터 예정되거든요. 수업할 거라고. 자, 일단은 241번을 할 건데 그냥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잠깐 좀 풀어봐봐. 알았죠? 공간에서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꼬인 위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머릿속에 염두해놓고 잠깐 풀어봐봐. 알았지? 시간 줄게. 풀어보세요. 241번. 숙제할 때 영상을 꼭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알았지? 선생님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올려주고 링크도 보내줄 테니까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죠? 대준 숙제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241번이야. 얼른 풀어봐봐. 시간 줄게.
위치관계 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었냐면 좀 유치하지만 볼펜 갖다가 막 돌려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거든. 볼펜이 직선이고 책이 평면이고 그런 식으로 직접 손으로 해보면서 풀면 좀 덜 헷갈린다고 그랬어. 공부방에서 집에서 할 때는 혼자 있으니까 어차피 쪽팔린 거 없잖아. 물론 우리 여기에서 할 때도 쪽팔려 하지 말고 볼펜 갖다가 직접 한번 이렇게 위치관계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보면 덜 틀려요 확실히. 근데 그게 경험이 쌓이면 머릿속에 볼펜의 위치가 보이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봐. 알았지? 충분히 생각해봐야 돼. 많이 틀리는 문제야. 나중에 우리 이제 기말고사 시험 대비 다음 달에 할 거거든. 그때도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무조건 하나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학교 기출 문제로 매번 나왔어. 옛날에 이제 선배들 내신 시험 봤을 때 거의 모든 학교가 나왔던 문제야. 왜 나왔겠냐? 잘 틀리니까. 잘 틀리니까 내는 거야 선생님. 학교 시험 문제 변별력이 진짜 어려워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전통적으로 잘 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건 계속 나와. 웃긴 거는요,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매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매해 나오면은 유형이 너무 정형화돼 있으니까 애들이 풀이를 외우거든. 근데도 나온다. 점수 퍼주려고 나오겠냐? 아니다. 그래도 계속 틀려. 반 넘게 틀리네. 오답률이 엄청 높지.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야. 사람들 다 똑같거든 생각하면. 틀리면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푼 사람 있나? 모르겠지. 유나 풀었네? 풀었어? 모르겠어? 5번 같아? 답이 안 써있잖아 사실. 해봐야 돼. 자 해보자. 책은 평면이고 분필로 할게 나는. 분필은 직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잘 보면서 하자 우리. 카메라 영상은 안 나올 텐데. 자 1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면 두 개와 직선 하나이지. 자 여기 있는 책이 평면이야. 자 거기 처음에 P라고 나와 있죠. P하고 직선 L이 평행하네. 자 평행해. 이렇게 떠 있어. 그 다음에 이 직선 L하고 Q하고도 평행하대. 평행하대. 자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직선하고 Q 평면하고 평행하다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 근데 첫 번째 이 문제에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직선 서로 다른 평면이라고 안 써있으면 안 써있으면이야 그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P하고 Q가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PQ는 어때? 일치하죠? 그럼 1번은 틀린 거야. 근데 얘는 서로 다른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건 안 되지.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어? P하고 Q가 평행하니? 라고 물어봤어. P하고 Q하고 평행하나? 평행한대요? 그럼 답 1번이네요? 옳은 거 물어본 거 아니야? 답 1번 아니야? 이상한 거 찾아보자. 공간이죠? 내가 이런 얘기 했어. 공간에서는 직선을 회전할 수 있고 평면도 회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다 치자. 이 평면이 꼭 이 직선하고 이렇게 있어야지만 평행해. 이렇게 있어도 평행한 거잖아. 안 만나게끔 만들면. 그러면 두 평면은 만날 수도 있지. 이해됐어? 평행할 수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만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은 평면 하나와 직선 두 개다. 자, 이거 평면 P야, P. 이거 잘 봐봐. 자, 이번엔 직선 두 개가 필요하니까 볼펜 갖다가 요거 갖다 얘기할게요. 자, 뭐라 했냐면 평면 P와 L이 평행하고 평면 L과 M이 평행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하고 평행하니까 이렇게 했어. 두 번째 직선하고도 평행하니까 이렇게 놨어. 그러면 둘은 평행하니? 라고 물어봤어. 맞는 거 같지? 뭐 잘못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간에서는 돌아갈 수 있다, 회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생각. 두 번째 직선이나 첫 번째 직선이 꼭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도 돼. 첫 번째 직선은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진짜 평행할 수도 있어. 보기처럼. 근데 꼬인이치가 될 수도 있어. 이거 꼬인이치지. 꼬인이치가 될 수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어. 다 되죠? 만나거나 꼬인이치거나 평행하거나 다 돼. 얘는 무조건은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옆에다 써놔. 꼬인이치 또는 만난다. 다 써놓으세요. 아까도 뭐라 했지? 만날 수도 있다고 그랬지. 1번 보기도 틀린 거야. 둘 다 틀린 거야. 내가 이 분필로 하는 이 허접한 것 같은 이 행위를 해봐야 돼. 그래야 안 틀려.
이걸 많이 하면은 야 시험장에서 이러고 하겠니? 그때 이제 거의 경험에 의한 풀이를 해야지. 지금은 하는 게 좋아. 내가 말한 거 지켜서 해봐. 안 틀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학원에서 이게 지금.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고. 3차원적인 거잖아. 공간이니까. 그림으로 설명하기 힘들거든. 니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아. 직접 보는 진짜 실험. 꼬인이치 만나거나 평행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된다. 꼭 해봐 이렇게. 자 3번 L하고 M이 수직이고 L하고 N이 수직이다. 자, 이건 직선 3개죠. 이거 조금 곤란하네. 3개는 좀 힘든데? 해보자. L하고 M이 수직이래. 자, L하고 L이야? M이야? 자,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자, 그 다음에 L하고 N이 수직이래. L하고 N. 자, L 요거죠? 수직이면 보통 이렇게 애들 생각해. 이거랑 지금 수직이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M하고 N이 평행이냐? 응, 평행이네. 그럼 이거랑 이거죠. 둘이 평행한가요? 지금은 평행하죠? 자, 똑같아. 회전할 수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꼬인이치가 돼요. 맞지? 이게 하니까 보이잖아. 심지어 만날 수도 있어. 꼬인이치하고 평행하거나 아까랑 똑같죠? 평행하거나 꼬인이치거나 만나기까지 다 돼. 세 가지가 다 돼. 그래서 얘도 틀리고. 뭐라고 써놓으면 돼? 만나거나 꼬인이치 된다. 꼬인이치다. 다 써놓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이거 하면 안 틀려. 위에 있는 문제 2개도 이렇게 해봐. 아래 위에 있는 거. 자, 3번도 틀렸어. 자, 4번은 직선 2개랑 평면이 차지한 요 교재가 평면이야, P야. L하고 M이 다 P랑 수직이래. 얘는 쉬워요. 수직. 그럼 둘은 평행하지. 근데 뭐라고 써있어? 둘이 수직으로 써있네. 이거 100% 평행밖에 없어. 서로 다른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는 제외고 수직, 얘랑 수직, 얘랑 수직. 그럼 둘은 평행 관계지. 자, 그래서 4번은 평행이라고만 써놓으면 되겠다. 자, 답 5번 맞나 보다. 잘했네. 자, 평면 2개와 직선 하나의 관계네요. 자, 그럼 분필을 하나만 쓸게요. L하고 P가 수직이래요. 자, L 요거 P야. 수직이야. 해놨어, 수직. 그 다음에 이 L하고 Q도 수직이래. Q.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수직. 그때 책 2개가 평행하네. 자, 그럼 이렇게, 요거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얘랑 얘는 무조건 평행밖에 안 돼. 선생님, 얘도 회전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회전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가 90도가 안 되죠? 그치? 평면이 마찬가지로 회전해버리면 위에가 90도가 안 만들어지죠? 얘는 회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거야. 얘는 안 돼. 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봐. 유치하지만 아주 좋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아요. 좀 해보면 머릿속에 그려진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답은 5번 맞았어.